자, 지난 시간 드론의 탄생 과정하고 무인 공격기 몇 가지 알아봤었죠. 뭐 그레이 이글, 프레데터, 뭐 리퍼 등등. 앞으로 하늘과 지상에서 드론의 가능성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이번에는 지상 공격용 드론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죠. 미국의 로봇 제조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회사에서 가정용 청소기가 하나 나왔습니다. 룸바라고. 뭐 이렇게 동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자기 혼자 충전도 하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대박을 터뜨렸죠. 얘가 얼마나 이제 신통하냐 하면은 지형을 파악한 뒤에 스스로 최적 경로를 계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애예요. 근데 사실 이 회사의 진정한 대박은 방산 부분에서 터졌습니다. 바로 팩봇이라는 지상용 로봇 병기 덕분이었죠. 이 팩봇은 여러 가지 타입이 존재하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요긴하게 그리고 대표적으로 쓰인 것이 EOD 타입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사제 폭발물이나 이제 부비 트랩 같은 거를 아주 원거리에서 리모트 컨트롤로 조작해서 해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색용 로봇은 사람 대신 건물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병사 한 명이 등에 메고 다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등에 메고 다니다가 창문 같은 데로 그냥 던져 넣어버려요. 딱 던져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중심을 잡고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에서 수많은 미군의 생명을 살린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프레데터도 처음에 정찰용으로 나왔다가 미사일 달아서 쏴볼까 성공. 당연히 지상용 로봇도 그러한 수순을 밟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텔론이라는 로봇이 있어요. 얘 역시 이제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됐었는데 예전에 뭐 하트로커라는 영화가 하나 있었죠. 거기서 이제 EOD 요원들이 쓰는 로봇이 하나 있어요. 얘가 바로 텔론이에요. 근데 이 텔론에는 경기관총에서부터 유탄 발사기까지 아주 다양한 화기를 장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텔론이 이름이 바뀌죠. 이 무기를 본격적으로 탑재하면서 스워드라고 해서 바뀝니다. 스워드는 뭡니까? 예전에 서양 긴 칼 있죠. 그걸 스워드라고 했는데 요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미군이 대단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등에 이제 져야 됐잖아요. 백팩 같이. 근데 요즘에 이제 차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아주 조그매요. 그래서 룸바를 만들었던 회사에서 이제 퍼스트록이라는 로봇이 나왔는데 길이 25cm에 폭 22cm, 심지어 무게는 2.4kg입니다. 소총보다 가볍죠. 이것도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등치 좋은 병사면 한 손으로 들고 이렇게 창문에 던져버려요. 이렇게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이제 탁 서서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정찰하는 거예요. 그 미국의 팩봇이나 텔론 이외에 다른 나라의 지상공격용 드론은 뭐가 있을까요? 뭐 웬만큼 좀 쉽게 말해서 급이 나가는 나라들은 다 있어요. 근데 특히 이스라엘이 이런 무인 병기 개발에 아주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만성적인 병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특히 이제 요르단강 서안이나 팔레스타인 국경지대 등을 이제 정찰하는 무인 감시 차량을 지금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가디엄이라고 부르는데 겉에 보기에는 그냥 사람이 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타 있는 것 같은데 안에는 사람이 없고 탐지 장치나 수색 장치나 그 다음에 공격용 무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가디엄이 이제 국경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침투하는 적을 감시할 수 있어요. 특히 심지어 이제 연령상 같은 거가 요즘에 아주 발달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광학 장치로 저격수의 위치까지 탐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놀라운데 또한 여기에는 이제 대전차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대전차 무기를 장비한 보병이 얘한테 이제 정보를 받아서 뭐 전차가 보이지 않더라도 그쪽 방향으로 미사일을 날리면 얘가 그 미사일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초소형 정찰 로봇을 그 이스라엘군이 정말 선호하는데 저 언덕 너머에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바이퍼라고 하는 초소형 로봇이 있어요. 얘도 그냥 들어서 던져버리면 돼요. 그쪽으로. 던지면 가서 보면서 그 본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을 하죠. 그 독일도 이제 로봇 공학에 있어서는 좀 괜찮은 나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유사한 뭐 폭발물 처리 같은 로봇을 이제 만들어서 중동이나 남미 등에 수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제 로봇이 하나 있습니다. 코브라 마크 2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이제 초소형 전찰 로봇 분야에서는 아주 가장 다양한 기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길이가 한 40cm고 무게가 한 6kg 정도 되는데 정찰에 필요한 적외선 카메라 뭐 이런 거는 뭐 기본으로 탑재돼 있고 심지어 폭발물 제거용 물대포도 실을 수 있어요. 물을 아주 높은 수압으로 쫙 쏴서 순간적으로 폭발물을 무력화시키는 거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있어요. 영국도 비슷한 게 있습니다. 뭐 바이슨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심지어 터키도 군사용 로봇에 아주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그 무인 정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태블릿 PC를 사용해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점이죠. 예전에는 커다란 오퍼레이터 시스템이 필요하다던가 아니면 적어도 노트북 정도는 필요했었는데 요즘에는 그것도 필요 없죠. 요만한 이제 아마 요즘에는 아마 스마트폰으로도 될 거예요. 최근 러시아 행보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등 서방에 비해서 전자기술이 조금 뒤처진 걸로 알려져 있죠, 러시아가. 근데 의외로 러시아가 지상전투용 무인 체계를 아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기관총하고 30mm 유탄 발사기로 무장한 이제 플랫포르마 M이라는 로봇이 있는데 정찰, 순찰, 그리고 경비 용도로 주로 쓰이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화력 지원에서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비슷한 애로는 이제 볼크2라고 있는데 얘 역시 중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고요. 시속이 35km로 대단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연령상 카메라고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야간에도 아주 임무 수행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스트렐로크라고 불리는 소형 전투 로봇은 무게가 한 50kg 정도 되는데 건물이 밀집된 시가지 지역에서 얘를 먼저 앞에 내놓고서 특수부대나 군인들이 얘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앞에 서서 광각이 있는 렌즈가 있거든요. 이 렌즈에 조그만 움직임이나 무기로 의심되는 걸 뽑아냅니다, 얘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대원들이나 군인들을 보호하면서 공격하는데 아주 유용하죠. 속도는 조금 느린데 여기 무한 궤도가 있어가지고 계단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기능이 있으면 건물 내부에서의 대테러 작전에서도 쓸 수 있죠. 미군에서 이제 전투용 말고 비전투용 드론 개발에도 박차를 비전투용에서 가장 요긴한 게 뭐겠습니까? 첫 번째 수송용이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고 가는 것보다 로봇한테 맡기면 훨씬 쉽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제 빅독이라고 있었어요. 사족 보행인데 아마 여러분들 너튜브 같은 데서 많이 봤었을 거예요. 아무리 뭐 무한궤도가 있다고 해서 산 같은 데 산길 올라가는 거 힘들잖아요. 근데 얘는 아주 험한 길도 사람하고 같이 가. 쉽게 말해서 사람이 가는 곳은 얘도 갈 수 있어요. 이게 채용 직전까지 갔는데 채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소음이 컸어요. 그 다음에 나온 로봇들은 사이즈는 훨씬 작아졌는데 비슷한 무게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거의 소음이 없어요. 움직임도 훨씬 부드럽고 더 놀라운 건 인간형 로봇도 만들었습니다. 이 인간형 로봇도 뜁니다. 그 다음에 계단도 걸어서 올라갈 수 있고요. 제자리 점프도 잘해요. 거의 터미네이터 초기 프로토 버전 비슷하게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화물만 실는 거 말고 또 하나 이제 사람이 전장에서 부상당했을 때 운송하는 시스템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부상병이 있으면 기본으로 2명 이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베어라는 시스템이에요. 이 베어는 이제 배틀필드 이스트랙션 어시스트 로봇이라는 뜻인데 인간형 휴머노이드입니다. 270kg 이상을 들어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부상자를 쉽게 말해서 사람같이 안고 계단도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앞선 첨단의 센서를 있어서 이 부상자를 찾아낼 수 있는 꼼꼼한 탐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몸체에 비상약품하고 의료기기가 있어가지고 경미한 부상자들이 스스로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한 기능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지상공격형 드론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우리도 지금 활발한 편이에요. 우리도 만만치 않고요. 에어쇼나 이런 데서 보통 보면 이제 지상용 장비 많이 전시를 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항상 있는 게 무인 정찰 차량입니다. 실전 배치를 해도 될 정도의 프로토타입은 정말 많이 나왔고요. HR 셰르파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이제 무인 로봇 개발 수준이 만만치 않은 걸 보여주는 한 예이죠. 근데 사실 무인 병기는 우리나라로서는 정말 필요한 무기입니다. 일단은 우리가 휴전선 길이가 155마일로 정말 길어요. 요즘에 좀 출산율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사실 경계 임무에 사람을 투입해서 한다는 게 그렇게 효율이 좋은 건 아니에요. 무인 감시 시스템이 있으면 그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무인 체계가 아닌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향상된 무인 경계 시스템들이 곧 휴전선 전역을 지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지금 사람의 리모트 컨트롤로 조종하는 무인 장비라고. 근데 사람은 조금 더 편한 거를 추구하고 좀 더 효율적인 걸 추구하잖아요. 이제는 기계 스스로 알아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한 겁니다. 바로 스카이넷 터미네이터의 시작이죠. I'll be back again. 됐지?